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2025년 GDP 성장률을 4.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결과로 2023년 6월에 발표한 5.0%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를 유지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견고한 내수가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도움으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올해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 2024년 말까지 세계가 30년 만에 가장 느린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기존 전망치인 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4%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이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다른 주요 글로벌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약 2조 4천억 달러의 투자를 늘려야 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은 재정 및 통화 체계 개선, 국경 간 무역 및 금융 흐름 확대, 투자 환경 개선, 제도의 강화 등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 없이는 이런 투자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를 위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18대의 라팔 전투기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지역 안보 문제를 대비한 공군 강화를 위해 총 42대의 전투기 주문을 완료하였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에 마지막 배치인 라팔 18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첫 배송은 2026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라팔 전투기가 도착하면 인도네시아 공군의 국가 주권 수호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20% 증액하여 250억 달러로 조정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주요 무기 시스템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덴 모하마드 루피 국제안보분석가는 라팔 구매 계약이 선거 전에 성사된 것은 선거 결과가 라팔 구매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우려한 제조사 다소의 요구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라팔 대신 미국의 F-35나 러시아의 수호이 Su-57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라팔 4세대보다 미국의 F-15와 F-16이 우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라보어가 이 계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인도네시아 경찰이 최근 넉 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2,500명이 넘는 마약 사범들을 체포했다고 안타라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부 수마트라주 경찰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북부 수마트라주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실시, 마약 밀매 관련 조직원 2019명과 마약 복용 혐의자 52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307.7kg과 마리화나 409.4kg, 엑스터시 47,196정 등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현금 3억 200만 루피아와 대마 6만 5천 구로 승용차 37대 등도 압수했습니다. 북부 수마트라 경찰청 대변인은 마약 밀매를 억제하기 위해 항구와 공항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에도 마약 밀거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마약 시장 규모는 66조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과 과학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마약 복용자는 340만 명이 넘으며 15에서 64세 기준 인도네시아인 1만 명 중 180명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철도공사는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 초과 비용을 메우기 위해 중국개발은행에서 5억 4,270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DD에크 하르탄요 국영철도공사 사장은 프로젝트 총 비용 초과분이 12억 달러에 이르며 인도네시아 컨소시엄이 60%, 중국 컨소시엄이 40%를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중국개발은행의 대출은 인도네시아 컨소시엄의 대출금 중 5억 4,27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 초과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컨소시엄의 지분 부분은 주정부 자본 투입으로 충족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개발은행의 대출은 3억 2,570만 달러와 2억 1,700만 달러만큼의 중국 위안화로 이루어지며 45년 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미국 달러 부분이 3.2%, 중국 위안화 부분이 3.1%입니다. 이번 대출은 고속철도의 인프라 및 시설 가속화를 위한 정부 보증 부여 절차를 규정한 재무부 장관 규정에 따른 것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대출 불이행 시 국영철도공사에 대한 정부 보증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 인한 빚의 늪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개발 전략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대1로 프로젝트로 인한 빚의 늪에 빠진 다른 국가들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이자 대통령 후보가 자카르타의 수모를 막기 위해 북부 해안에 거대한 방조제를 건설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해당 방안을 통해 자카르타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경제조정장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와 함께 이를 준비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자바섬 북부 해안의 육지가 매년 1에서 25cm 가라앉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조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4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초기 단계에서만 약 105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스크포스의 구성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반 침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들도 맹그로브 복원과 같은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방조제는 1994년 처음 제안되어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환경과 지역 생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전히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사인 뻐르타미나와 공동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조사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때 이루어진 CCS 공동연구, 석유개발 및 저탄소 사업 협력 관련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실무진 사이에서 세부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양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 해상에 위치한 여러 유가스전에 대해 CCS 사업 적용 가능성을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종료된 유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재활용하는 CCS 사업으로 연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 사업과 인도네시아에서의 CCS 실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실증 자료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CCS 사업 확장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석유공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CCS 실증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아시아 전략 지역에서의 CCS 사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CCS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이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발리 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부디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철도공단을 방문하여 발리 LRT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철도공단은 지난해 10월 KRTC, 사만,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발리 LRT 타당성 조사를 수주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타당성 조사가 종료되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LRT 건설 기본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공단과 발리와의 인연은 2020년 발리 주정부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경전철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성을 검토한 노선이 실제로 사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발리 경전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